제가 이 온열기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큰 온열기를 왜 만들었는지, 왜 온열 매트를 왜 만들었는지 이러는 거는 다 제가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온열기에 대한 만든 사연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37년을 피부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피부관리라는 직업이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피부관리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직업을 가지면서 만족스럽고 내 삶에 불편함이 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제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37년을 했고 제가 미드림이라는 데로 이사 온 지는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애기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우리 애들도 가르쳤고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만을 위한 궁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꿈을 꿨어요. 나만의 궁전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저희 미드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궁전 비스듬하게 만들었어요. 나만의 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전 안에서 내가 어떤 꿈을 꿀까를 항상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꿀까 생각했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정말 많은 일, 그리고 힘들 때 떠나는 여행. 저는 제 삶에 어느 순간부터 세 가지뿐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또 쓸데없이 누구랑 수다 떠는 일도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떠나는 여행 외에는 다른 거에 어떤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는 오로지 일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잘 끌고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늘 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를 해가지고 인스타가 저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고 또 인스타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제 인생이 유튜브 때문에 요즘 엄청이 뭐라고 해야 되나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거든요. 편집이 인스타 편집하고 유튜브 편집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 편집이 좀 길어야 되잖아요. 8분 이상이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8분짜리를 몇 번을 돌려서 편집하고 뭐하고 뭐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앉아서 편집하려면 뭐 엉덩이 허리가 막 난리가 나고 어깨 목 이런 데가 정말 난리가 나고 아 이게 사는 걸까? 라고 할 정도로 조금 그런 어떤 굉장히 과한 어떤 업무 상태로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한 지가 지금 몇 번이가 저는 연도 횟수 이런 걸 잘 기억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라이브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일을 아침부터 9시부터 너무 많이 했고 뭐 이 정도야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라이브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떠들었는지 횡설수설할 정도로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을 2시에 다 끝내버리고 그동안에 좀 쉬었다가 라이브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를 알려드리고 싶으냐면은 온열기를 왜 내가 제작을 했는지 이 온열기가 도대체 어디다 쓰면 되는지 그거라면 어디가 좋아지지? 어떻게 쓰지? 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도 묻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이거 라이브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엄청 지쳤는데 묻는 질문에 제가 아주 신나게 막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은 속에 있는 말이 확 퍼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라이브가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디케어에 일찌감치 관심이 많았어요. 왜 바디케어에 일찌감치 관심이 많았냐면은 얼굴은 처음에 저희 때는요 클렌싱조차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가
에스테틱의 코스메틱이라는 거를 저희는 1세대잖아요. 이 직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시작한 1세대란 말이죠. 그때는 여드름 난 사람들은 다이알 비누로 쓰고요. 그리고 정말 그 클리싱 하나만 팔려고 해도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지 클리싱이라는 게 있었고, 그 전에는 콜드 크림, 마사지 크림 뭐 이런 거를 쓰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콜드 크림을 쓰던 그 시대에 클리싱을 판매를 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비비크림도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비비크림에 대해서도 되게 신기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으로 스킨케어 하는 걸 처음에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성분학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고, 그냥 매뉴얼대로, 각 회사에서 나오는 매뉴얼대로 거의 관리를 했죠. 클렌징하고 모공 청소하고 각질 정리하고, 그리고 뭐 테크닉하고 마스크하고 이런 게 기본 거잖아요. 거기다가 앰플이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 나왔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피부 관리를 했는데, 저는 맨날 똑같은 화장품을 가지고 각 회사에서 조금 다른 거를 가지고 맨날 그 세미나를 가봐야 갔다 오면 화장품만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오고, 침대 밑에 뭐 화장품이 아주 그냥 널널하고, 이렇게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는 화장품을 가지고 스킨케어 하는 거에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어떤 걸로 돈을 벌기 시작했냐면 여드름 피부 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예요. 여드름을 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인데, 그때는 클렌싱이 다이알 비누라 가지고, 지금은 의사들이 수술할 때 이렇게 손 씻고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여드름 피부에 다이알 비누가 최고였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이알 비누를 쓰던 그 시대에 우리는 여드름 관리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각질을 벗기는 걸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질을 쫙 벗기고 나면 피부가 너무너무 예쁘고, 그때는 클렌싱이 그런 걸 썼던 시대이기 때문에, 각질 정리도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각질 정리만 해주고, 그리고 필링만 한번 슬쩍만 해줘도 피부에 털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두꺼웠던 피부들이 너무 많았어요. 각질 정리해주고 필링 한번 해주면은 뭐 피부가 유리알처럼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할 정도로 그렇게 피부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진짜 선세이션을 일으켰죠. 선세이션을, 여드름 피부만 오면은 진짜 유리알처럼 만들고, 피지가 다 그냥 모공이 막혀져 있던 것들이 피지가 다 올라오고 여드름 짜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는 정말 엄청난 피부 관리실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으로 그게 생겼었죠. 그때 그렇게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여드름 때까지는 재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바디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실은 바디를 할 만한 데가 없었고 공부할 데도 없었어요. 그냥 팩이나 발라주고 이런 정도였었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그때서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 따로따로 했어요. 귀, 얼굴, 등, 손바닥, 뭐 하다못해 혀에 얼굴 모습, 가슴, 복부, 뭐 발 관리, 복부 관리, 뭐부터 하나하나 다 조각을 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가 보다. 등 관리하면서 이렇다는데,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갔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공부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착착착착 맞춰지면서 딱 사람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딱 들어오시면은 걸음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앉아서 얘기할 때 고개를 어떻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또 체형을 공부하게 됐고, 체형을 공부를 하면서
통증이라는 걸 알게 됐고 통증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몸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이 직업에 대해서 너무너무 더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를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영업을 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있다 보니까는 저는 제 직업이 정말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직업처럼 좋은 직업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좋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땀을 흘리거나 손으로 문지르거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고객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열이었어요. 열이 우리가 관리하는데 열처럼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직 저는 보지 못했어요. 세상 없는 뭐가 나와도 어떤 기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열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치료와 관리, 치료는 병원에서 해주는 거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셔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리할 때 빨리 회복력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온도 열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20년 전에 이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손으로 하는 거라든지 팔꿈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고 내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고객님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려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이 고객님을 관리해 주는데 최고의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냉증, 냉기 이런 단어에 엄청 10년 이상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그런 단어를 저는 안 쓰지만 요즘은 근육에 대한 거에 거의 온열을 많이 접목시키지만 그때 당시는 근육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육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렸었고 요즘은 근육 공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는 근육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을 사랑하게 된 거는 그런 원리로 제가 열을 사랑했고 그런 원리로 제품도 만들게 됐어요.